안녕하세요. 명상하는 작가 명장입니다. 오늘은 시각화 명상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짜 목표를 설정한다. 아웃라이어, 티핑 포인트 등 출간하는 책마다 뉴욕 베스트셀러에 올린 경영 저술가 말콤 글래드웰이 유명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각계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지식을 공유하는 테드 강연에서 한 스파게티 소스에 관하여라는 강연이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스파게티 소스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한 컨설턴트가 소스 회사에 의뢰를 받은 겁니다. 이제 마케팅 전략을 구상을 하겠죠. 근데 하는 와중에 사람들이 어떤 스파게티 소스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의외로 자신이 어떤 스파게티 소스를 원하는지 잘 몰랐다고 합니다.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말콤 글래드웰은 사람들은 의외로 본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돈을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내가 진짜 원한 것은 부모님의 인정이었다라든지 내 남자친구, 남편의 사랑이었다라든지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돈에 대한 시각화를 한다면 어떨까요? 이루어지지 않겠죠. 유명한 소설가 헤르만 헤세의 소설 속에서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분화비 이야기를 해줍니다. 분화비는 수컷보다 암컷이 개체수가 굉장히 적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수컷 분화비들은 수 킬로미터가 떨어진 먼 곳에서도 암컷을 감지해서 정확하게 그곳으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소설 중 데미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분화비가 자기의 의지를 별이라든가 또는 그 밖에 다른 곳에 집중시키려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해. 오직 그들을 위해 의의와 가치를 가지는 것, 그들이 필요로 하고 절대로 가져야 하는 것만을 찾기 때문이야. 바로 그렇게 할 때만이 믿을 수 없는 일까지 성공시킬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수컷 분화비가 갑자기 별이라든지 이상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화비는 애초에 그런 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분화비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 기적 같은 창조가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알파파 상태에서 시각화를 하라. 알파는 스트레스 받거나 불안할 때 감마파, 대화를 하거나 일을 할 때 뇌가 굉장히 활발해지죠. 베타파, 명상을 하거나 샤워를 할 때 알파파, 졸음이 와서 멍한 상태일 때 세타파,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델타파,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원하는 목표를 이룬 나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게 시각화죠. 그런데 이것을 아무데고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알파파 상태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려고 할 때 아니야,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 라고 얘기할 그것을 이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알파파 상태에 들게 되면 이 이성이 살짝 잠이 들게 되고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가 입력하는 대로 받아들이기가 쉽게 됩니다. 베타파인 상태에서 시각화를 하는 것보다 알파파인 상태에서 시각화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창조 활동을 일으키기가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하는 중에 할 수 있고요. 잠들기 직전,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 시각화를 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감을 이용해서 생생하게 느껴라.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하고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성취되었을 때 벌어질 법한 사건을 하나의 장면으로 압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내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상상을 하냐면 시각적으로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발달된 감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각적인 감각이 발달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향기, 어떤 사람은 뭐 촉감, 어떤 사람은 청각 이런 식으로 다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화 명상을 할 때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뚜렷하게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촉각, 후각, 다른 감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지폐로 직접 손을 만지는 경우는 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지폐를 시각화한다고 한다면 원하는 만큼의
하나님의 지폐를 가지고 있는 내 모습을 시각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의 감촉이라든지 그 돈의 냄새, 돈 특유의 냄새, 그리고 그 돈의 빳빳한 질감이라든지 그 돈을 쫙 넘겼을 때 어떤 소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전부 이용해서, 오감을 이용해서 그 상상 속으로 흠뻑 젖는 것입니다. 네 번째, 쓰고 말하고 상상하라. 물질화 촉진 3요소가 있습니다. 쓰고 말하고 상상하는 건데요. 먼저 쓰는 것은 8억 강의라고 유명한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말해준 방법인데요. 일단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노트에 씁니다. 그리고 기한을 정하고요. 반복해서 쓰는 겁니다. 20번이면 20번, 10번이면 10번, 5번이면 5번 이런 식으로 자기 전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반복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낭송, 크게 말하기는 철광왕 카네기가 주로 했었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큰 소리로 몇 번이고 외치곤 했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말을 하게 되면 말하면서 한 번 그리고 자신의 귀로 한 번 또 듣기 때문에 2배의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쓰고 말하고 시각화를 하는 것은 물질화 촉진 3요소라고 하는데요. 본인의 열정이 있는 만큼 횟수를 정해두고 반복하시고 즐겁게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째, 감사하라. 시각화 명상하면 유명한 네빌 고다드에 의하면 신이 원하는 결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결과로부터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원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모습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흠뻑 젖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미 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가족들,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들이 당신을 쳐다보며 당신이 가지게 된 행운에 대해 말하고 축하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이 해주는 축하 인사를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등을 말하십시오. 그렇다면 그것들은 당장은 현실이 아니었 곧 현실 속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합니다. 6번째, 잊어라, 흘려보내라. 원하는 것을 갖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이 시각화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고, 생각 에너지가 현실 세계에서 물질화되는 데에는 3차원 세계의 법칙, 시간이 적용이 되므로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간절할수록 그 욕구를 흘려보내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척을 통해서 내 안에 간절히 원하는 마음, 즉 결핍의 마음을 흘려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상할 때 내가 스스로 얼마만큼의 충족감을 느끼느냐, 만족감을 느끼느냐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상상을 할 때 충분한 만족감을 느꼈다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지기가 쉽겠죠. 신문 배달, 상점 점원으로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결국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성직자이자 세계적인 성공학의 거장 노먼 빈센트 윌이 말했죠. 마치 당신이 두렵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당신은 용감한 사람이 될 것이다. 마치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또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시각화를 한다면 낮 시간 동안에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는 분에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방금 씨앗을 심어놓고 15분마다 땅을 헤집으며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 살펴보는 아이와 같다.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오직 보고 싶고 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만 생각하라.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이 많아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거나 강제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자. 해결책은 밖에 아닌 모두 내 안에 있다. No one change but self. 모든 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